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6일 밤 9시 53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하여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 의해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라고 쓰여진 발신자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라고 하더니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기훈과 함께라고 적는 도중에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뒤로는 발각됐다는 걸 알고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달 초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대화에서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적나라하게 노출된 셈입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요사이 바쁩니다.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당원과 시민을 만나고 진도에서는 지역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해명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 사건 경위와 관련해가지고는 윤 대통령이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냥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총질하는 이런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게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면 문제죠. 그 내용은 뭐 사적인 대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사실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그냥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게 공적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큰 부분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데 요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은 요게 또 구설수가 돼가지고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때문에 상당히 속앓이를 했겠구나 하는 것은 짐작이 가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씨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무단 가출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니까 울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달래고, 또 이준석이 소망하는 대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놓았더니 이게 또 분란이 생겨가지고 지난 12월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돌출 행동을 하면서 나는 당대표직만 수행하고 선거운동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에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짝심을 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그와 연동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까지 자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불러가지고 불신임 결의하려고 하던 찰나에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극적으로 코너에 몰린 이준석 대표를 용서하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득표에 저는 플러스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낙선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표가 안 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2030 세대에서 윤석열 지지가 그 정도로 나온 것은 저는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국민의힘의 어떤 자구 노력, 젊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묵혀들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때 이준석 대표가 그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반영된 게 아니냐 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사람들이 이준석 징계를 강행한 것 아니냐 하는 심정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달라졌습니다 하는 요 짧은 문장 속에 그동안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준석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더구나 성격이 괄괄한 윤석열 후보가 그걸 덮고 나이도 어린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무심코 보낸 이 글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하는 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윤석열 대표가 겉으로는 다 자기를 속상하게 하던 사람을 다 포용했습니다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치란 게, 한국 정치는 특히 감정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런 말을 들어도 억울한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정권을 두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자당 후보를 뒤에서 젊은 당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흔들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내색을 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야, 포용력이 대단하다. 이어서
사전투표 하루 전날에 안철수 후보까지도 끌어안는 걸 보면서 아, 이제 통이 큰 사람이고 이제 선거 이겼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윤석열 후보는 마음속으로 이준석 대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이 맺혔다면 좀 과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꽁 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의 정치는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또 국민도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한국 정치는 그 밑바닥으로 들여다보면 감정이 기본입니다. 감정 위에 이념이 있고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 그러나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너무 경솔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수는 보안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나 솔직한 이 메시지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는 것은 프로 정치인으로서 큰 실수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한 게 많습니다. 지난 70여 동안 탈원전 폐기 정책이라든지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킨다는 지 굵직굵직한 데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감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검찰총장 출신에 좀 대통령으로서 무능한 것 같다. 또는 너무 건방진 것 같다 하는 이런 아주 감정적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습 효과가 빠른 분이니까 곧 이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에 대해서 익숙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이런 실수가 계속 나오면 곤란하겠죠.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감사합니다.